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픽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요즘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뭐 갈 길 열심히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우리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사실은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벌써 정책 비전 발표했고요. 예. 이따가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너무 혼탁해졌고 사실 뭐 지난번에 대통령실 나서고 막 이러면서 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90도 절벽이에요. 그 절벽을 예. 기어오르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 쪽으로 가면서 예. 결국 결선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그리고 결선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거의 예. 반전의 모멘텀이 생기죠. 아무래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런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예.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어떤 메시지 발표하는가가 우리 지지자들의 예.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일단 좀 핫한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합동 연설회에 네. 아르바이트를 써서 동원했다라는 얘기가 천하람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뭐 다른 예. 캠프도 아니고 천하람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의아스럽고 예. 굉장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뭐 야구복 입은 분들이요? 네. 예, 그 업체인가 그런 분들이 그거는 자진해서 한 거다. 오늘 발표를 했던데요. 그 업체의 발표가 나왔죠. 자진해서 예. 뭐 모집을 했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알바를 썼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천하람 후보가 왜 우리 쪽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안철수라고 쓰여 있는 뭐 그런 야구복을 입었나 보죠. 예. 근데 그걸 왜 알바라고 생각하죠? 저희는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다라는. 아닙니다.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고를 낸 적이 없는데요. 캠프에선 낸 적이 없다. 예, 전혀 지금 그래서 금시초문이고 저는 제가 웬만큼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알거든요. 예. 응원해 주실 분들이야 자진해서 해줄 수 있죠. 네. 그런 건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바로 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죠. 네, 사실 무근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보도가 나와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네. 안철수 후보를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가까운 분이에요. 우리 예. 안철수 후보님하고는.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거 전당대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 정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아마 전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이 시대 최고의 양심적인 정치 원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당, 이 정당, 저 정당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는 요즘 분이죠. 쓴소리를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좀 사실상의 지지 선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오셔서 뭐 축사든 예. 또 정견이든 발표를 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예. 예, 이제 오셔서 말씀이 있겠죠. 예. 이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위원장께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정책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쭤보면 오늘 안 후보가 정책 비전 발표했죠.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실 벌써 세 번째 정책 예. 비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당 공천 개혁, 그러니까 네.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그겁니다. 내년에 총선 승리 중요하죠. 예. 하지만은 지금 그렇다면은 총선까지는 그럼 손 놓고 있느냐? 그거 아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 교육, 연금 연금, 개혁인데 지금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발표만 했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예. 전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수의 아대인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관련 법안을 내놔도 네. 통과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야당으로 하여금
이런 그 개혁을 뒷받침해야 되겠구나. 야당도 협조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론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3대 개혁 범국민 추진 지원단을 만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공동 지원 단장을 맡으면서 당 대표가 예. 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일 개혁 투어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사안을 이런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은 영국에서는 많이 하는 일입니다. 네. 타운홀 그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연금 교육 노동개혁 이거 짧은 시간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론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당이 먼저 발벗고 나서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여론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렇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못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것은 분위기를 만들겠다. 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그런 그 공론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패와 관련된 겁니다. 예. 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당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여러 가지 부패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이러면 예. 그 정당도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원에 박아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 예. 지금 당원에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국회의원의 뭐 위법 행위로 의원직이 상실됐을 경우 그 지역에 뭐 공천하지 않겠다. 공천은 안 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그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그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아하, 네. 정당에서 네. 그 국고 보조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된다. 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그렇죠. 경우에 그 정당이 책임을 예. 지고 국고 보조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되고요. 이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당에게도 이제 우리가 촉구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지역은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 선거 비용 지금 다 국가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그 문제를 발생시킨 그 정당이 전액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환수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선거 비용 자체를 그 당이 재보궐선거 요인을 유발시킨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패를 완전히 여의도에서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패 관련 부패 방지 또 책임 정책이죠. 근데 이걸 왜 우리 안철수 후보만 지금 세 번째 계속 정책 공약 발표하고 비전 발표하거든요. 예. 다른 세 분의 후보들은 뭘 발표하는 걸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뻔한 얘기, 시원한 정당 만들겠다. 뭐 주로 그겁니다. 보수를 지키겠다. 정통 보수다. 어떻게 지킬 건데요? 어떻게 당을 개혁할 건데요? 후보 콘텐츠가 뭔데요? 계속 연대 얘기만 하고 김장연대, 또 김나연대, 또 뭐 김조연대.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말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천도 협의하겠다 예. 그러고 탄핵 발언도 얘기하고 그래서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금 범법자 만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빠뜨리고 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 제7조에 최고의 또 그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맞습니다. 돼 있는데 공천을 협의하겠다? 대통령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을 그 또 법조인 출신인데 하신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해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국정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개혁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 판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2강 2약이다 이렇게 평가되다가 최근에는 또 1강 3중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천하람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천하람 효과가 예,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실 또 연루가 됐고 야 윤심이 안철수는 아닌가 보다라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그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여당 대표, 당대표 후보로 나섰으니 대통령실하고 각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참으면서 대통령 또 뒷받침 잘 하겠다라는 기조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유권자, 당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이렇게 약한 거 아니야? 한 발 물러서는 거 보고 좀 실망을 한 분들도 또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입지가 약간 좀 흔들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우리는 갈 길 갈 겁니다.
우리 당 개혁이라든지 이 비전 경쟁할 것이고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부동산 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내년 총선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 뭐... 폭망이에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답변을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그 KTX 시세 차익 의혹 관련해서 이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발목 잡죠. 이거를 김기현 후보께서는 섭섭하시겠지만은 이걸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그럽니다만은 내년 총선은 우리 당원들끼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당원들끼리 뽑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 대상이죠. 일반 국민들이 선거하는 것이 총선인데 그러면 민주당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국민들 정서에 이게 맞냐 말이죠. 저는 좀 놀랐어요. 저도 3번 국회의원 했습니다마는 제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역구에 3만 5천 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긴 해요. 그런 예가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예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현역 의원이 그렇게 땅이 많고 하는 거. 땅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시적으로 지역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도로 계획도 세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도시 또 재정비도 하고 그러면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땅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 말고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거나 이것은 국민의힘의 악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장동 가지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우리가 당대표, 당 지도부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부동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그 스캔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네거티브 아닙니까? 계속 우리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문제 제기하는 건 우리는 이제 할 만치 했고요. 그것은 이제 김기현 후보께서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 뭐 말씀해 주신 김에 TV 토론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안 후보 TV 토론에서는 뭐 잘 하고 계신가요? 전략대로? 일단 컨텐츠나 이런 건 있는데 워낙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 답변하는 거라 안 후보께서 그렇게 어떤 미디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 뛰어나진 않아요. 사실 화술이 좋은 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장점은 여태까지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당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정통 보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 재산의 절반 1,500억을 기부한 분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해서 그 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집은 뭐 있는데 월세인가 전세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했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코로나 그때 대구에 가서도 여러 날 봉사활동했어요. 그 사모님은 또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리고 이제 정책 발표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는 정통 보수라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후보께서 당에 오래 있었다라는 거를 자랑하시면서 단일화까지 하고 인수위원장까지 한 안철수 후보한테 사상 검증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 뭐 했지 않았느냐, 민주당에서 뭐 했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정통 보수는요 오히려 그런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키고 그런 도덕성 논란 없고 그게 정통 보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정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천하람 후보와 안천연대, 뭐 천안연대 또는 결선에 가면은 천하람 그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올 거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연대는 아니에요. 어차피 선거 제도가 이번에 투표가 이제 1차 투표 있고 결승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지스럽게 뭐 김기현 후보, 나경원 전 의원 막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는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하면 오히려 많은 양쪽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실망한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콘텐츠 가지고 1차에선 붙어야 됩니다.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선에서 천하람 후보가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이 저절로 우리 지지 안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 지지합시다 해가지고 지지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지지자들이 오히려 후보를 움직이죠. 후보가 지지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투명하고 저 선수가 어떻게 싸워왔다라는 것을 후보 지지자들이 더 잘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천하람 지지자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전대 과정에서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메시지를 잘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후보의 어떤 결정보다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뭐 안철수 후보는 강점을 내세워서 정책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갈 거고 그리고 뭐 굳이 인위적인 연대보다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평가를 해주실 거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천하람 후보도 굉장히 그 아주 유망한 청년 정치인입니다만은 지금 때려잡자 윤핵관 말고는 뭐 대안이 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당 대표 정도 되려면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시원하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당 대표는 모든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의 비전과 개혁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천하람 후보 여태까지 뭐 했죠? 한 게 없어요. 제일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어떤 당내에서의 뭐 윤핵관 때려잡자는 거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내세우곤 있죠. 예. 네. 그 정도 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만은 예. 윤핵관도 그냥 때려잡으면 그게 사천인 거예요. 음. 시스템에 의해서 거르는 게 그게 예. 정당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을 시스템이 거르고 당원들이 걸러내게 해야 되는 거지. 당대표 된다고 해서 저 사람 이 사람은 공천 주고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돼. 저 사람 여태까지 해악질했어. 안 돼. 그 당대표가 사천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그 전당대회 전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